학교 다니면서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이 도대체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사는 게 바람직한 유학생활인가? 저는 대학생활 내내 이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좀 나아졌지만 영국에 처음 왔을 때, 그러니까 1학년 때를 생각을 하면은 그만큼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돈입니다. 저는 현재 영국 뉴캐슬 대학교에서 매드캠 2학년에 재학 중이고 오늘은 대학생활 가이드입니다. Hello. How was the exam so far? Marked out. How about you? They were tough questions. They're definitely tough questions. Right. How'd you find the exam, Byron? If I'm lucky, you pass. If I'm lucky, it's 50-50 gamble. Exactly, that's what I'm thinking. 학교 다니면서 가장 신경 쓰였던 건 아무래도 시험이었습니다. 친구 많이 사귀고 대외 활동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만 결국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은 제 성적이거든요. 누구는 성적을 최상위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여기에 동의하는 바이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어느 정도는 나중에 석사를 지원하거나 취업을 할 때 마지노선으로 취급되는 어퍼 세컨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퍼 세컨드도 제 기준에서는 많은 노력을 투자해야 가능한 점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크게 보면 제가 시험과 과제를 준비했던 과정에 대한 것이고요.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스템은 어떤지, 또 제가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처음 학교에 오시면 개강하는 첫 주에 학교에서 퍼스널 튜터를 배정받게 됩니다. 이 퍼스널 튜터는 담임 선생님 같은 개념인데요. 학과 교수님들 중 한 분이 배정되어서 제가 앞으로 학교에서 3년 생활할 동안 함께하게 됩니다. 주로 학업 상담이나 적응에 도움을 주실 수 있고 앞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친하게 지내게 될 교수님입니다. Can I put you in my vlog? Yeah. Can you say hi? Okay, hi. Subscribe to Tax Blog and you'll learn lots. 저는 주로 공부 관련해서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제가 아파서 뭐 수업을 빠져야 될 때 아니면은 추천서 받을 때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피어 멘토도 배정받게 되는데요. 얘네는 2학년이나 3학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배입니다, 선배. 그래서 앞에 나왔던 퍼스널 튜터들,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학교의 얼굴이자 항상 말을 할 때 오피셜하게 말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피어 멘토는 저희 같은 학생들이다 보니까 좀 더 실용적인 팁들을 많이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필터링 되지 않은 좀 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튜터랑 멘토 중에서 튜터 제도를 더 많이 이용을 했고요. 여러분들의 전공 커뮤니티 안에서 아마 가장 유용하게 쓰일 옵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Aloha. Sunong fighting. Arigato. Okay. There you go. Find another spot. 학교 자체는 일단 9월에 시작해서 6월에 종강을 하고요. 학교나 전공에 따라 2학기제인데도 있고 3학기제인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2학기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9월부터 12월까지 1학기, 그 다음에 시험, 2월부터 5월까지 2학기, 그 다음 시험, 이런 식으로 한 학년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학점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는 크레딧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일반적으로 1크레딧이라고 하면은 일주일에 10시간을 공부해야 되는 건데요. 이게 10시간이 뭐 수업이랑 자습, 리서치 다 포함해가지고 대략 10시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10크레딧, 15크레딧, 20크레딧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보통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그런 코어 과목들은 20크레딧이고 그 외 과목들은 10크레딧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총 120크레딧을 채워야 한 학년을 이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코어 모듈과 또 10크레딧짜리 4개 총 8과목을 이수해서 2학년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시간표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PC방 가서 막 티켓팅 하듯이 수강 신청 방크라고 이런 게 뭐 흔하잖아요. 결론은 저희는 수강 신청 안 합니다. 학교에서 줘요. 정해줍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공부하면은 시간표를 보시면 과목 배치가 굉장히 그 전공에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전공만 공부하고 교양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느낀 게 제 친구들 중에 미국에 간 애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미국은 약간 전공 전과도 쉽고 좀 되게 자율적인 느낌이거든요. 그냥 학교에서 뭔가 육각형짜리 올라운더를 키우려는 느낌이 되게 강하다면 영국은 그 분야의 전문가를 기른다는
그런 인상을 좀 받았어요. 이게 정말 양날의 검인 게 뭐 본인 스스로가 흥미도 뭔지 모르고 적성도 뭔지 몰라서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렇게 하면은 좀 힘들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스스로가 난 이거 꼭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나 이거 너무 좋아, 이런 게 너무 명확한 사람이라면 정말 좋은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는 다양한 수업 유형이 존재하는데요. 렉처, 튜토리얼, 세미나, 워크숍, 실습,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랩이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5가지가 존재합니다. 우선 렉처는 앞으로 나올 이제 시험 문제, 아니면 뭐 과제 이런 거의 베이스죠. 개념을 가르치는 말 그대로 수업이고요. 여러분 시간표의 대략 70%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학교 가는 길에 아무나 붙잡고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렉처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과목당 3명에서 5명의 교수가 배치되고 100명에서 200명 정도 학생들 수업을 들었던 제일 규모가 큰 세션입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들이 여러분의 시험 문제를 출제하게 됩니다. 튜토리얼, 워크숍, 세미나는 이름이 다 다르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렉처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이하는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목에 렉처가 있다면 당연히 튜토리얼도 있다는 거겠죠. 렉처에서 개념을 논했다면 튜토리얼은 적용하는 수업입니다. 우선 수업 형태는 아까 3명에서 5명 정도의 교수님이 한 과목에 배치된다고 했잖아요. 그중 한 분이 튜터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동기들 중에서 5명에서 10명 정도 이렇게 1대10 소규모 과외 같은 수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매주 한 번 진행되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업인 게, 첫 번째로 시험 문제가 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 교수님들이 시험 문제를 내시잖아요. 푸는 법 가르쳐주고 뭐 적용하는 법 가르쳐주고, 근데 소규모다 보니까 훨씬 질의응답이 수월한 거죠. 렉처는 아무래도 규모가 크다 보니까 질문하기가 좀 이제, 그러니까 렉처는 듣는 거 위주로, 튜토리얼은 푸는 거. 튜터마다 다르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튜터 교수님이 매주 문제를 내줘가지고 그 문제를 한 명 한 명씩 튜토리얼 시간에 앞에 나와서 발표시키고 설명하게 해가지고 참여율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유익했던 수업이었습니다. 이게 렉처를 들었을 때는 저게 어떻게 쓸까 하고 막 헷갈리는데, 이 문제를 풀고 나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은 랩입니다. 렉처에서 배운 걸 물리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수업입니다. 진짜 기술을 배우는 수업이라 정말 유익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랩 코트 입는 게 좀 좋았습니다. 수업은 전반적으로 랩 리더 교수님이 한 분이랑 PH 조교들이 한 10명 정도 배치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파트너를 한 명씩 지정해줘서 2인 1조로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2번 하고요. 한 번 할 때마다 5시간, 8시간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매주 새로운 실험 주제가 주어지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목금반이었거든요. 주제를 하나 받으면 목요일에 시작해가지고 금요일에 끝내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됐었습니다. 다른 수업하고 다르게 굉장히 자율적이고요. 실험 전에 주제에 대한 그 프로시디어, 그러니까 실험 매뉴얼이 나오거든요. 1번 비커에 얼마를 붓고 뭐 2번 타이트레이션을 뭐 몇 시간 동안 하고,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실험실에서 했던 실험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 중간중간에 모르는 거, 머신 사용 방법 모른다든가 아니면 프로시디어 봤는데 이해가 안 된다든가 조교한테 물어보고 결과 정리해서 포스트랩 쓰고 끝나는 날에 교수님한테 가서 검사 받고 통과하면은 집에 가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장비를 엄청 많이 써보게 됩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맨날 하는 게 뭐 분석하고 샘플 만들거나 결정화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다 머신을 써서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현업에서 쓰는 장비랑 같다는 거죠.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제 그 각자 다 다른 분야 처음 렉처를 들었을 땐 진짜 온 정신에 집중을 해야, 그래서 저는 이 기능 굉장히 많이 애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싸워도 보고 뭐 풀기도 하고, 사람이 제일 어렵잖아요. 저는 이 수업을 통해서 사람을 배웠습니다. Keep everything on track. So maybe that's the hard part, is like time management. disciplining myself, structure my studies. 처음 왔을 때는 아예 영어를 공부해 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괴리감이 온 거지. 이미 있는데 또 내가 사실 수업 시간에 배운 것만 하면 되는데 또 네이버에 치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나오는데, 그래서 딱 내가 원하는 자료만 찾으면은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 혹시 그 모듈 이름이 뭐야? 이 모듈 이름 같은 경우는